지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반갑습니다. 후렉입니다. 오늘은 또 돈 버는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이종구 대표님 모셨습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양력을 네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예. 해주세요. 1999년, 99년입니다.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코즈니. 제가 어렸을 때 봤습니다. 명동에 있었습니다. 그죠? 명동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실내에 있고 예. 네, 굉장히 넓었던 뭐 옷도 있었고요. 막 이것저것 다 있었던. 지금 자라 H&M 건물. 예. 맞습니다. 거기 론칭을 해서 연매출 300억 많이 보셨네요. 2008년 코즈니 매각하시고 GS 리테일 이사 최연소 맞죠? 네. 스카웃 되셔가지고 해외 소싱 업무 하셨고요. 2010년에 SK 네트워크스 상무 멋있는 거 다 하시네요. 그다음 2013년 티몬 티몬 부사장. 부사장이 아니라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네. 외국 회사라 가지고 직함이 다릅니다. 네네네. VP 네. 상품 본부장 역임하셨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다시 코즈니 대표로 돌아오셨습니다. 맞나요? 중간에 뭐 빠진 게 하나 있네. 장사하기 전에 뮤직비디오 감독도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원래 영화 공부했거든요. 영화 공부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해야 되는데 영화에선 돈이 안 되니까 네. 영화 준비하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뮤직비디오 이제 그 원래 SM이랑 거래하던 제 선배 감독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하시던 SM 걸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보아, 뭐 SES, 플라이 투 더 스카이 SM은 아닌데 주얼리 그때 주얼리. 그래서 지금 노래방 가면은 제가 찍은 게 나와요. 저는 주로 드라마 같은 거 싫어하고 이렇게 좀 춤추고 이렇게 군무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오래 가더라고요. 몇 분 모신 적 있습니다. 저희 후랭이 TV에도 소싱이나 온라인 쇼핑몰 관련돼서 모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시조새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시조새 전입니다. 한 3엽충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사업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는지. 불행히도 저는 그 흑수저는 아니고 그 어머니가 가구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가구 사업을 하셨어요. 가구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청담동에 이제 가구 가게가 하나 있었죠. 청담동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코엑스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에 코엑스 지하 쇼핑몰이 생길 때 거기를 이제 겁도 없이 그 200평 매장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가구 가죽은 그게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상권이. 그래서 그때 저 뮤직비디오 감독하고 있었을 때 저보고 네가 어리니까 네가 알아서 이거 좀 매장 좀 맡아달라. 그때는 이제 코즈니 이제라는 이름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 하던 거 때려치고 제가 이제 어머니 하던 걸 맡아가지고 이제 키운 거죠. 가구 가게를 이제 조금 이제 브랜드답게 키운 거죠. 코엑스 매장을 시작하면서. 그럼 처음에 코즈니 시작이 그럼? 네, 그래서 이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한 8년 했거든요. 공부하고 UC 버클리. 이제 학부. 예, 대학원 때는 이제 영화 공부했고. 영화. 그래서 또 직장 생활도 그 방송국에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장사를 갑자기 뭐 가업이다 보니까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장사하기가 싫잖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생각한 게 스스로 생각을 한 게 장사도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작가가 이렇게 시나리오 쓰고 나는 이런 메시지로 이제 이렇게 그 관객들한테 내 메시지 전달하겠다. 이런 게 영화 감독의 꿈이거든요. 예. 그럼 장사도 그러면 그 마치 영화처럼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런 느낌의 감성을 전달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극장 표 대신 물건값을 받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앞에 그 어반 아웃피터스라는 그 미국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 가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라이프스타일 샵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익숙한데 이제 그게 라이프스타일 샵이에요. 미국판. 그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파는 전문 가게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어떤 그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 스타일. 네. 뭐 있잖아요. 우리가 호감 가는 그런 군상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얘가 좋아할 법한 가구, 얘가 들을 법한 음악, 책, 뭐 얘가 살 만한 뭐 머그, 뭐 티셔츠도 얘가 입을 만한 티셔츠 뭐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모든 상품들을 다 얘라는 어떤 그 인격을 구성하기 위한 물건들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 인격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는 거죠. 자기도 이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반 아웃피터스를 제가 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 당시 이제 99년, 200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환호할 인격이 뭔가. 나름 이제 그건 머릿속에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기 위한 물건들을 이제 갖다가 넣은 거죠. 그 매장에다가. 어떤 상을 그려놓고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들은 말로 표현하는 순간 이제 해체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쿨하다, 뭐 멋있다, 뭐 이런. 힙하다, 뭐 이런 거. 뭐 그 당시 다 그 시대마다 그런 군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머릿속에 가상의 인물을 그리고 얘가 쇼핑할 만한 물건들을 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물건들을 이제 구해야 되니까
뭐 기본적으로 가구들은 이제 원래 어머니가 그 소싱하던 그 가구 소싱처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가구 중에서도 좀 이제 그런 스타일을 골라가지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물건들을 구하러 이제 동대문 시장도 가고 남대문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건 그 산 걸로만은 또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개념이었는데 이제 샵인샵이라고 이렇게 매장 안에 이제 위탁으로 물건을 받아다가 백화점처럼 넣는 거였어요. 과거에는 그게 샵인샵이라고 공간을 이렇게 세를 주는 식이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라이프스타일 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샵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샵에서 상품을 제가 이 라이프스타일 샵을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을 골라가지고 제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샵인샵이 들어와 있긴 하는데 위탁으로. 그게 이제 한 군데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별로 이렇게 해체가 된 거죠.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매장 안에는 뭐 대략 한 서너 명 정도의 제가 생각하는 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수필 좋아하고 뭐 샤방샤방한 그 당시는 뭐 홍대가 유행이었으니까 네. 홍대 샤방샤방한 어떤 그 젊은 여자 스타일 하나. 그 다음에 또 엄마인데 그 처녀에 대한 어떤 그런 향수를 잊지 못하는 포기 못하는 그런 어떤 젊은 엄마 컨셉. 그 다음에 이제 막 지금은 이제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용어가 없었거든요. 네. 또 이제 그 당시엔 또 그런 게 쿨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이렇게 반항적이면서도 약간 언더그라운드인데 조금 좋은 부잣집 언더그라운드. 뭐 그런 거라는 또 군상. 그 다음에 또 젊은 부자니까 또 옛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또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꿈꾸는 그런 뭐 의사라든지 그런 애들이 좋아할 또 군상. 이렇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정해놓고 뭐 상품이 머그가 있다면 머그가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고 다 파는 거죠. 옛날 얘기하면 이제 뭐 노인네 소리 듣는데 당시에는 뭐 재밌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빵 터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사실 네. 처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뭐 근데 결국은 그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성공한 거는 그것만은 이유는 아닌 거죠. 그게 성공한 이유 뭐 만 가지 중에 이제 제가 기획한 한 가지였고 사실 지금 와서 그 매장 성공한 거는 사실 임대료가 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코엑스가 오픈했을 때만 해도 네. 그 당시 아마 아실 거예요. 지하에 쇼핑몰을 오픈해가지고 성공한 매장이 없었어요. 한국에 다 망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뭐 지금 그 무역협회가 지금 넘어가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우리 임대료가 비밀이에요. 그 코즈니 매장이 임대료가 3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큰 매장이. 근데 일 매출이 2천만 원이었어요. 그 정도 매출이 터지는데 임대료가 3천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거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거지. 누가 거기다가 뭐 운 좋게 그 좋은 매장을 싸게 얻은 게 성공의 이유인 거고. 임대료가? 네. 그다음에 뭐 라이프 스타일 샵이니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모르겠어요.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뻥 터진 건 아니겠죠. 네, 뭐 그게 이제 도움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런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아마 딴 거 했으면 돈 더 벌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매장에서. 아, 그렇습니까? 신발 가게를 했다든지 운동화 팔았으면 아마. 근데 이제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샵을. 그래서 그 샵 가지고 뭐 아까 가보신 명동에는 뭐 매장이 한 800평이었어요. 800평짜리 매장이었고 그리고 우리 매장에는 사람들이 항상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뭐 저는 또 매장 디스플레이 할 때 일부러 매장을 이렇게 그 찾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물건들을. 그 막 약간 그 놀이동산처럼. 그래가지고 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엄청 욕을 해요. 뭐 찾기 어렵다, 뭐 힘들다, 뭐 이 물건 어디서 파는 거냐. 근데 이제 그걸 찾는 게 또 재미거든요. 그 동선도 이렇게 바둑판으로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 뭐 블락도 해놓고 시선도 이렇게 가려놓고 뭐 이렇게 탐험하면서 그 안에서 노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또 음악도 틀고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매장 안에서 DJ를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음악도 귀하던 시절이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뭐 파리나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제가 CD 사온 거 음악 A에서 B로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믹싱. 예, 믹싱기 갖다 놓고 큰 매장은 제가 주로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매장 안에 그래서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그날 분위기라든지 날씨라든지 그에 맞게 또 이렇게 탁 넘기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해요. 음악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걸 제가 눈빛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영화 흥행하려면은 꽤 유명한 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뭐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하기는 힘들겠지만 나름 저는 영화처럼 접근을 해서 뭐 나름 금전적인 성공도 거뒀고 당시를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름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제 많은 편집자들이 나왔고 뭐 에이랜드라든지 또 뭐 이런 많거든요. 원더플레이스라든지 뭐 이런 사실 뭐 제가 원조라고 말씀드리긴 뭐 그래도 많이 영향을 끼쳤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다 망해요. 네, 편집샵 지금 다 망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고객도 바뀌었고. 그런 분위기나 느낌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돈을 주고 산 물건이 괜찮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계속 찾는다라는 건 예, 예. 상품성이 좋아야죠. 네, 그런 물건들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 샵이 안 먹히는 이유가 소비자들 수준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샵이 주는 어떤 그 감성이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들은 그걸 다 알고 있거든. 그런 경험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우리가 조금 문화적으로 소외됐고 외국 여행도 많이 못 가봤고 그래서 물건이 좀 후져도 좀 비싸도 그런 데 갖다 놓고 음악 틀어놓고 뭐 조명해 놓으면 사람들이 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유니크로 들어오기 전에 네. 그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대문에서 팔던 것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명 때려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황금 시절이 있었어요. 유통기에도. 근데 지금 안 그러죠. 그렇죠. 예, 가격 보고 꼼꼼하게. 예, 얘네들이 얼마 마진 붙였는지도 다 아니까 네. 이거 얼마에 팔고 어디서 떼왔구나까지 소비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시커멓게 해놓고 그러면 더 싫어요. 그 음악 틀어놓으면 음악 끄라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유니크로가 잘하잖아요. 아무것도 딱 안 하고 우리는 물건만 포커스합니다. 좋은 물건 싸게 팝니다. 이런 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지. 카페도 요즘에 가보시면은 막 카페 안에다가 뭐 나무 심어놓고 이런 데도 장사 안 되잖아요. 딱 커피에 대해 집중되고 좋은 기계, 좋은 원두 이런 데서 쇼핑을 하죠. 최근에 네. 스마트 스토어 들어보셨죠? 네네. 온라인 쇼핑몰. 예, 이게 예. 엄청 지금 붐업이 돼서 사실 젊은 분들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도 책에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환경이 조금 많이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뭐 온라인 때문이죠, 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온라인, 뭐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갔고, 뭐 이제 이게 지금 다 점령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일 큰 변화가 브랜드가 과거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브랜드 상품을 선호를 하고 브랜드가 안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떨어지는 상품, 그러니까 열악한 상품을 생각을 했는데 일단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역할이 과거보다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이제 경제 얘기가 돼가지고 좀 복잡해지는데 명품은 버텨요. 근데 명품이 아닌 이상 예를 들어가지고 1등부터 100등이 있다고 쳤을 때 브랜드가 5등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창피해요. 6등부터. 그러니까 5등 안에 걸 내가 사서 입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6등부터는 조금씩 이제 창피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아예 브랜드가 없는 게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쌈지는 얘기해도 되겠네. 지금 없으니까. 쌈지라는 브랜드가 예를 들어가지고 60등이란 말이에요. 그럼 60등 브랜드를 내가 들고 다니는 60등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아예 브랜드가 없는 0등 브랜드를 들고 다니기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로 그 시장의 큰 변화가 5등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6등부터 100등까지의 이 브랜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역할을. 이게 뭐냐면은 브랜드가 없는 사람들도 시장 진입하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뭐 GS 때도 그랬고 SK도 그랬고 특히 티켓몬스터도 그랬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매출을 쭉 뽑아봤을 때 브랜드가 아닌 신규 브랜드 처음 듣지도 못한 브랜드들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제일 이제 유통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힘들었던 진입장벽 제일 큰 게 브랜드가 없다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어떤 그 배려, 심적 배려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쉽게 들어가기가 쉬워졌죠. 이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손님들이 딱 고객들이 이제 그 어쨌든 이 네모난 거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을. 근데 과거에는 이제 매장의 시절에는 매장의 위치라든지 매장의 사이즈라든지 또 매장의 진열된 상품의 어떤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대기업 상품, 좋은 상품 그리고 그렇지 않은 뭐 저기 시골에 있는 뭐 조금 갖다 놓은 상품들은 이거는 뭐 안 좋은 상품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요만한 그 프레임 안에서 보이는 거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그 브랜드가 그나마 유일한 그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브랜드도 그냥 맞짱 붙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상품 두 개로. 그러면 결국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진 퀄리티하고 상세 페이지인데, 그다음 가격. 이것만 가지고 붙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파는 상품이나 어디서 한 명 개인이 어디서 수입한 상품을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놔서 딱 붙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브랜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이 무너진 거죠. 뭐 이제 소싱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이제 물건을 어디서 사오냐고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일단 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붙을 만한 게임이 된 거고 오히려 개인들이나 영세한 회사들이 이걸 더 잘해요. 왜냐하면은 큰 회사는 취급하는 물건도 많고 하나하나 다 잘 만들 수가 없거든요. 상세 페이지를 계속 그 물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쳐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월급장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사실 80점까지만 해놓으면 그 이상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붙으면은 이분들은 여기에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상세 페이지 만들죠. 뭐 온갖 친구 뭐 다 동원해가지고 리뷰 달죠. 리뷰 관리하죠. 뭐 CS 전화 걸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댓글이 안 좋은 거 달리면 찾아가서라도 이걸 내리죠.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이걸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맨날 고민이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면 야 이거 좀 바꿔라 그러면 애들이 안 바꿔요. 직원들이. 뭐 그러니까 자꾸 밀어요 일을. 근데 이분들은 우리 개인들은 이걸로 생사가 달렸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썸네일도 계속 바꾸고. 그쵸. 그래서 티켓몬스터에 있을 때도 이제 AMD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올라간 상품들의 어떤 그 교체할 때 이제 AMD 전화 받는데 대기업은 전화가 안 와요. 기업들은 다 개인들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이 상세 페이지 바꿔주세요, 뭐 타이틀 바꿔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이 기업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사실 물건밖에 안 남은 거죠. 이제 마지막 진입장벽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그 인프라가 많아요. 진입장벽이. 제일 큰 게 물류. 옛날에는 물류센터가 없으면 장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장사하는데 제일 그 진입장벽 큰 게 실제는 물류센터를 내가 운영하느냐예요. 창고. 창고 있어야 되고 거기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전산 들어가야 되고 또 배송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인프라 이거 갖추는데 사실 뭐 수억 깨지거든요. 보증금도 넣어야 되고. 근데 지금 3PL 이제 3자 물류 나왔잖아요. 네. 3자 물류가 나온 거는 오래됐는데 이분들이 그 물동량이 그 거래액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안 받았어요 한동안.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워낙 그 개인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량도 받아요. 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3PL들이 지금 소량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엄청 늘어났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가 제일 큰 진입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아웃소싱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디자인. 프로그램도 요즘에는 뭐 직접 안 사도 다 뭐 빌려가지고 하는 뭐 것도 많고. 그 디자인도 요즘에는 뭐 템플릿 가지고 하는 것도 많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장사해서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랑 맞짱 붙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죠. 과거랑. 허무할 정도로. 근데 이제 하나가 남긴 남았죠. 이제 그게 이제 상품이죠. 물건. 예, 물건이 항상 물건이 문제죠. 네. 되게 너무 좋아졌어요. 개인들한테는.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너무 많이 좋아진 상황이지만 항상 턱 하고 걸리는 게 그럼 나는 뭘 팔지? 그렇죠. 여기서 항상 걸립니다. 네.